자, 이거 봅시다. 브랜스테드 롤이 컨셉을 이용해서 조금 더 누가 더 생산이냐, 누가 더 약산이냐 이런 비교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얘기해 볼 주제가 바로 하이드로젠 할라이드. 바로 이제 수소에 할로젠이 붙은 거. 그럼 이제 할라이드를 X라고 표현한 건데, 이 X에 할로젠이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봐. F Cl Br I. 알겠죠? 그래서 얘가 HF, HCl, HBr, HI. 그 중에서 HCl은 되게 유명하죠. HCl을 물에 넣었을 때 만든 걸 용의 수용액을 뭐라고 그래? HCl 물에 녹인 거. 그 유명한 염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녀석들의 친척들, 알겠죠? 얘네들 사이에 그 산염기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만약에 얘가 기체상으로 존재한다. 기체상.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자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HF 분자가 있고요. HI 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만약에 산염기 반응을 한다고 할 때 그때의 경향성 대소 비교를 하면 결론은 요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체상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요 녀석의 기체상에서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1. 이게 뭐냐면 산해리 반응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산해리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 HX가 가스일 때, 그렇죠? 가스일 때 얘가 이온화를 해서 H 플러스 만약에 가스가 되고 X 마이너스 가스가 돼. 어머! 민서거스 왔어요. 민서거스 보고 싶었어. 여기 도훈이가 민서거스 보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죠 도훈아? 아니에요? 그죠? 좋아. 가만 있어봐. 주시연! 시연거스!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어, 시연거스. 반가워요. 좋아. 혹시 이거 방송 이상한지 한 번씩 봐줘야겠죠? 갑자기 막 끊긴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봐줘야겠죠? 고마워요. 접대 내가 줬던 거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학교 고민환 선생님 수업 자료하고 박명호 쌤. 누구요? 이거 고민환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박명호 쌤. 박명호예요? 박명호? 박명호 쌤. 박명호 쌤. 그럼 시연아 뭐만 하시면 되냐? 박명호 쌤 수업 자료가 있으면 돼요. 박명호 쌤 수업 자료. 그 왜 되게 허술한 거 있잖아요. 그거. 수업 자료. 그거 있으면 돼요. 박명호 쌤 수업 자료. 그래. 됐다. 자, 그래서 사실 산해리 반응을 기체상을 잘 언급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이 기체상 산해리 반응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필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기체상 산해리 반응은 바로 HX 분자라고 하는 게 기체로 있다가 이렇게 H 플러스 가스, X 마이너스로 가스로 되는 요 상황이겠죠. 그리고 요때에 바로 이 반응의 열량 변화. 요거를 델타 HR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민서 오케이?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주어져 있는 HX가 H 플러스 X 마이너스의 기체상이 된다라고 하면
자, 짜잔. 자, 위로 가면 이게 에너지 축이고, 이때 반응물인 HX가 요래 있다 칩시다. 자, 그리고 당연히 얘가 할로젠이니까 FCr, Br, I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할로젠이면 요 주변에는 비공유 전자가 몇 쌍 있어요? 요 주변에는 비공유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는 채로 이제 기체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리액턴트, 반응물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그 다음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요렇게 되는 어떤 중간 상태를 하나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쇼? 보이쇼? 자,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HX라고 하는 요 결합전자 있죠. 이 결합전자가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배웠죠? 그렇지. 바로 본드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배웠었죠? 기억나요? 자, 결합 해리 에너지의 정의는 기체상에서 무슨 상에서? 기체상에서 결합 전자를 양쪽으로 하나씩 알겠죠? 양쪽으로 하나씩 떨어질 때에 그때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말은 결합 에너지인데 그냥 줄여서 결합 해리 에너지인데 그걸 이제 줄여서 그냥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바로 HX의 결합 에너지만큼 요만큼 흡열이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짜잔 돼가지고는 요렇게 해서 얘가 양이온이 되고 얘가 음이온이 됐다고 치자. 자, 저거 보이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전자 있죠. 요 전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없어졌고 여기 전자가 채워졌죠? 더구나 맞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뭐라고? 더구나 뭐? 이온화 에너지 좋아요. 전자친화도 그렇지. 자,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죠?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이온화 에너지 역시 어떤 상태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양이온이 될 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 다음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될 때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일렉트론 어퍼너티, 전자 친화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는 전자 친화도.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는 X의 전자 친화도인데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흡열을 플러스로 정의를 하지만 전자 친화도는 옛날 관습으로 반열을 플러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뭐냐면 요 관점에서는 이 전자 친화도만큼 반열이 되는 거라 이 부호를 마이너스로 넣어 주어야 에너지 비교가 되겠죠. 민서 오케이? 자, 그럼 저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보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에너지가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뭐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뭐겠어요? 격자요? 격자 에너지가 정의되려면 고체가 나와야 되는데 고체 결정이 지금 이건 다 기체이기 때문에 격자 에너지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뭐예요? 칠판에 써 있잖아요. 바로 델타 HR이요. 이 주어진 반응의 열량 변화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는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 엔탈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응 엔탈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뭐 델타 HR이 BE HX 더하기 이온화 에너지 슈쇼 빼기 전자 친화도 X 맞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얘 델타 HR 자, 누구에 대해서 HF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HF에 대한 결합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결합 에너지는 알려져 있을까요? 안 알려져 있을까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요. 데이터를 찾으면 내가 찾아봤더니 얼마냐? HF가 여기 보시면 HF가 563. 563 더하기. 자, 수소의 이온 에너지는 얼마게요? 1312입니다. 1312. 그다음 X니까 F겠죠. 거기는 없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데이터 써드릴게요. 그래서 F는 요 X가 지금 F잖아요. 그럼 플로라이드의 전자 친화도가 얼마냐? 플로라이드 전자 친화도는 내가 또 다른 데서 찾았어. 어디 있더라? 플로라이드 전자 친화도가 어디 있더라? 나와라. 여기 있다. 플로라이드 전자 친화도는 328.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논리로 저기에 있는 HCl은 결합 에너지가 HCl이 얼마냐? HCl이 432. 그리고 1312는 그대로고 자, 여기에 있는 이 할로젠이 이제 염소가 된 거죠. 염소의 전자 친화도는 349. 자, 그다음 브로마이드. 자,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브로마이드 결합 에너지는 366 더하기 1312 빼기 브로마이드의 전자 친화도는 얼마냐면 325 328 304 325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HI에 대해서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299 1312 빼기 아이오다이드의 전자 친화도는 295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계산기를 꺼내고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고 돈 이 계산하세요. 얼마? 얼마요? 얼마요? 1547이래요. 그 다음 얘는 1395래요. 얘는 얼마? 아니 계산도 안 돼요. 빨리 봐요. 아이 이런 계산 못해요. 자, 얼마요? 1353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1316. 단위는 킬로줄 퍼 몰. 알겠죠? 알겠죠?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사실 뭐 하나 빠짐없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모두 다 발열이에요, 모두 다 흡열이에요? 지금 그래프 상에서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뭐 하나 빠짐없이 전부 흡열이거든요. 그럼 사실 여러분 과도한 흡열 반응은 잘 돼요, 잘 안 돼요? 과도한 흡열 반응은 잘 된다고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자, 결과적으로 잘 봅시다. 이 숫자들을 비교하면 대소 비교가 어떻게 돼요? 바로 요래, 요래, 요래 이렇게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위로 갈수록 산해리가 쉽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산해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흡열이 강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것이 여기에 있는 기체상 산해리 비교의 원리라는 얘기죠. 뭔 말 알겠죠? 자, 숫자로 보여주니까 굉장히 명백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명백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항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항들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사실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 요소죠.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전자친화도에서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전자친화도를 살펴보면 328이나 295나 사실 심각하게 차이 있어요.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커요, 심해요. 상대적으로 얘나 변화가 심해요. 되게 비슷비슷해요. 상당히 엇비슷하죠. 물론 같은 건 아닌데 상당히 비슷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변화, 이 변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결합 해리 에너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숫자를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명백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빼도 박도 못하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로 갈수록 산해리가 어려운 이유는 위로 갈수록 어떤 효과도 있냐면 결합 에너지가 세지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가 세지면서 그게 산해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HF는 결합 에너지가 크고 왜 HI는 결합 에너지가 작을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HF가 결합 에너지가 세고 HI가 결합 에너지가 작은 이유는? 이건 뭐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HF와 HCl, HBl, HI에서 왜 HF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고 HI는 결합 에너지 작냐? 이걸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액잖아? 전기임성도, 좋아요. 전기임성도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도 나쁜 대답은 아니에요. 나쁜 대답은 아닌데 가장 명백한 거, 훨씬 더 명백한 거. 바로 얘가 이리 갈수록 동시에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shorter. HI하고 HF 결합 길이 비교하면 위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거 알겠죠? 왜요? 이 F는 몇 주 기원소죠? 2주 기원소. 아이오다인 몇 주 기원소예요? 5주 기원소잖아요. 그러니까 2주 기원소하고 5주 기원소인데 당연히 원자 반경이 이쪽이 크니까 결합 길이도 길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결합 길이가 위로 갈수록 길어지니까 결합 에너지도 커진다 라고 말을 붙이면 굉장히 명백해져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도 참고로 할 수 있냐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루이스 구조가 같을 경우 결합의 극성이 커지면 결합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HF하고 HI 중 누가 극성이 더 커요? HF가 극성이 더 크다는 걸 알겠죠? 왜? 전김성도 차이가 더 크게 나잖아요. 수소 전김성도 얼마라 그랬어요? 네, 수소 전김성도 얼마라 그랬냐면 2.2라 그랬거든요. 플로린 전김성도 얼마라 그랬어요? 4.0이라고 했죠. 아이오다이드 전김성도 얼마예요? 2.6이라 그랬죠? 수소는 전김성도 2.2라고 했으니까 전김성도 차이가 이건 좀 0.4밖에 안 나는데 여긴 전김성도가 1.8 정도 나죠. 그러니까 전김성도 차이가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사실 위로 갈수록 무슨 효과도 있냐면 결합길이 커지고 동시에 극성도 커져요. 극성 증가. 그래서 이 HF 쪽으로 갈수록 극성도 증가하고 결합 길이도 짧아져서 결합 에너지가 증가해서 산후리도 잘 안 된다 라고 증기상에서 얘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동원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교사의 필기를 보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교사 필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박명훈 교사 수업 자료 찾았죠? 거기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 단락에 HCl, HBr, HI 찾았어요? HCl, HBr, HI에 물론 이제 우리 다민이 필기긴 하지만 알겠어요? 다민이 필기긴 하지만 다민이 필기에 만약에 실수가 없었다면 알겠죠? 실수가 없었다면 박명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건데 그 아래쪽에 난데없이 비편제화 찾았어요? 비편제화? 찾았습니까? 비편제화라는 말이 나오죠. 자, 비편제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비편제화는 전자밀도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밀도가 낮아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전자밀도가 낮아진 상태니까 그래서 그게 보통 안정화를 얘기해요, 불안정화를 얘기해요. 안정화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박명호 교사의 변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거야. F-보다 I-의 전하가 F-보다 I-의 전하가 더 많이 비편제화 되고 왜 I-의 전하가 더 많이 비편제화가 되죠? 자, 저 F-가 됐건 I-가 됐건 이온가는 달라요? 똑같아요? 이온가가 똑같죠? 이온가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전하량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F-가 커요, I-가 커요? I-가 반지름이 크니까 그 전하량을 부피로 나누면 밀도는 누가 크고 누가 더 작아요? I-가 음전하 밀도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비편제화 된다는 게 다른 말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 밀도가 높은 상태, 낮은 상태? 낮은 상태를 더 비편제화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학교 선생님 취향은 이거야. 그래서 더 많이 비편제화 되고 그럼 비편제화 될수록 아까 안정해진다 그랬어요? 불안정해진다 그랬어요? 안정해진다 그랬어요? 불안정해진다 그랬어요? 안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되고 그래서 I-는 더 안정한 짝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동훈 이해했어요? 그러면 I-가 더 안정한 짝염기다. 그러면 그 짝산 HI가 더 센산입니다. 그 짝산 HI가 더 센산이다. 짝염기가 안정하면 그 짝산이 더 센산이라고 얘기했죠. 저런 논리를 무슨 산염기 개념?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염기 개념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이게 박명호 교사의 변이에요. 아시겠죠? 박명호 교사의 변인데 자, 내 설명을 보니까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좀 짜치는 설명이에요. 허접하죠. 왜냐하면 잘 봐요. I-가 더 안정해진다. F-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음이온이 될 때 안정성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엇비슷해요. 엇비슷한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또 이게 경향성이 좀 이상한 게 좀 작았다가 컸다가 다시 또 작아지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설명이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저런 식의 비편제화 설명은 설명이 너무 두루뭉실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잘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머릿속에서 이 주제가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발표 수업 할 때 있으면 이걸 한번 발표해 보세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걸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그냥 애들 다 있는 데서. 알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박명호 교사는 이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했어. 알겠어요? 얘가 더 비편제가 돼 있다. 근데 진실은 이것.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또 잘 찍히는 거 맞나? 어? 됐나? 시연아, 지금까지 잘 들려요? 시연, 지금까지 잘 들려요? 시연, 여기까지 잘 들려요? 시연, 여기까지 잘 들려요? 게임 하나? 잘 들려요? 요즘도 스타크래프트 해요? 누구 시연이요? 진짜로요? 대답을 안 한다. 시연거스 주시 시연거스 진짜 게임하는 모양입니다. 어떡하지? 좋아 뭐 어쨌건 좋아. 이렇게 대답을 안 하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박명희 교사 수업 자료를 보면요. 이 음이온의 비편제화 효과 보이시죠? 음이온의 비편제화 효과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설명은 아닌데 또 아래쪽에 수용액이라면 이런 말 나오죠. 수용액이라면 찾았어요?
수용액이라면 해서 HCl, HBr, HI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민소고스 찾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움고스 찾았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거스의 어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빈이 형.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anyway.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는 기체상에서 이걸 비교했죠. 근데 놀랍게도 얘 비교는 이 수용액 중에서도 계속됩니다. 수용액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수용액 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봐요. HCl이 수용액 중에서 이름이 뭐예요? 염산이라고 하죠. 그럼 염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무슨 산? 강산. 그러면 강산에 비해서 매우 사내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HF는 수용액 중에서 약산입니다. 그래서 HF는 수용액 중에서 약산입니다. 보통 약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HBr과 HI는 봐요. HBr과 HI는 강산보다도 더 센 산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들을 슈퍼 애시드라고 합니다. 스트롱 애시드라는 표현도 못할 정도로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산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 애시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산들입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에서 HCl로는 반응이 안 되는데 그럴 때 HBr하고 HI를 넣습니다. 그럼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산을 슈퍼 애시드라고 하는데 수용액 중에서는 혹은 또 다른 수용액 중 혹은 뭐 이렇게 혹은 극성 용매 중에서 유기 용매 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기체상하고 좀 비슷할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기가 막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응? 수 뭐예요? 수가가 뭐예요? 수가? 그렇죠. 휴화 에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대단해요. 멋져요. 수화 에너지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도훈 대단한데요. 민서야, 도훈이 대단하죠. 좋았어. 자, 볼까요? 자, 지운다. 에이, 아이고, 허이샤샤샤. 보자. 자,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 1. 자, 우선 이게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순서가 꽤 들쭉날쭉해요. 상당히 순차적이에요. 굉장히 순차적이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설명이 복잡할 텐데 순차적일 때는 단순하게 설명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1등과 꼴찌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등인 건 왜 1등이냐? 꼴찌인 건 왜 꼴찌냐? 그것만 딱 설명하면 중간에 껴있는 애들은 그런 효과가 뭐 순차적으로 작아진다거나 순차적으로 커진다거나 이렇게 말을 붙이면 되니까
순차적 경향성은 설명하기가 좋은 거야. 누구하고 누구만 설명하면 돼? 1등하고 꼴찌만 설명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가장 극단에 있는 HF. 자, HF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극성이 가장 어떠합니까?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보시다시피 극성이 가장 크죠. 맞나요? 그 얘기는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그렇죠? 전김성도 수소하고 할로젠 사이에 전김성모 차이가 가장 크니까. 그러면 극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동시에 수용액 중에서 자, 아까 도훈이가 수화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것도 수화의 한 종류인데 수화를 넘어선 뭘 추가적으로 달 수 있죠? 저 HF는 물속에서 수화를 넘어선 뭐를 더 할 수 있죠? 뭐예요, 민서거스? 아, 산연이. 그 전에. 수화를 넘어선 이걸 할 수 있죠, HF는. 아, 수화의 한 종류긴 해요. 근데 수화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죠. 수화가 이제 물에 녹는 거죠. 물에 녹는 건데 쟤도 그냥 물에 녹는 건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없는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나죠. 수화가 너무 강력해져서. 수화가 극단적으로 강력해진 형태. 그걸 뭐라고 해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 범위도 다 있었고요. 다. 바로 뭐냐? 수행 중에서 수소결합을 합니다. 수소결합 기억나요? 도나 수소결합 기억나요? 내가 아까 수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해했어요? 자, 뭔 말이냐? 자, HF 이렇게 있으면 자, 어디가 델타 플러스고 어디가 델타 마이너스야요? 자, 명백하죠? 그럼 여기에서 수화가 벌어진다면 이렇게 될 텐데 주변에 있는 이러한 물 분자하고 요 슈쇼. 그래서 슈쇼가 산소 플로린 사이에 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 맞죠? 수소결합 줄여서 하이드로진 본딩 HB 이렇게 썼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 다음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을 건데 여기서도 요거 뭐예요? 수소가 플로린 산소 사이에 들어있네. 이거 뭐예요? 이것도 하이드로진 본딩.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HF는 수용액 중에서 불리해진다는 얘기예요? 매우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수소결합을 잘해서 물에 섞여 있는 애들은 물속에서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결합이 많이 될수록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너는 왜 결혼했어? 불행해지려고. 뭐 이런 거죠. 자, 도훈아 결혼을 했는데 그 상태를 잘 유지해요. 그럼 결혼 생활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HF가 물속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억수로 잘 녹거든요. 잘 녹은 채로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상태로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럼 수소 결합을 잘하는 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도훈 알겠죠? 민석호스 오케이? 응. 예. 통째로 넣는 거예요.
그냥 저대로 녹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상태를 우리가 HF, AQ, 아쿠아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결합도 하죠. 그리고 원래 그냥 극성도 크죠. 그러니까 HF는 어떻게 된다? 산해리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산해리 하지 않아도 수용액 중에서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산해리 안 한다고요. 물속에서. 이해했어요? 저 상태로 좋으니까 그냥 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HF는 물속에서 산해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산이다? 그래서 무슨 산이다? 약산이다. 알겠죠? 도훈이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극단적인 HI. 반대로 극단적인 HI는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극성이 가장 큽니까? 가장 작습니까? 극성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극성이 작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 수화가 잘 될까요? 수화 효과가 작을까요? 수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말 쓰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럼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난 한국 사람이 계속 한국말만 쓰고 영어를 안 써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잘 살아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바꿔야지. 미국 이민 가면 무슨 말 써야 돼요? 영어 써야 돼요. 영어 배워야 돼요. 무슨 말? 지금 이 말이 한국말을 까먹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나라 이민 가면 예를 들면은 동남아시아 이민 가요. 그럼 뭐 배워야 돼요? 동남아시아 말 배워야죠. 타갈로그 이런 거 배워야죠. 알겠어요? 아프리카 이민 가서 뭐 배워야 돼요? 스와힐리어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30년 살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왠지 아세요? 코리아타운에 살면요 24시간 영어를 쓸 일이 단 한 번 순간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코리아타운에 한국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20만 명 중에 일부면 거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발령받은 외교관. 그럼 아프리카로 발령받은 외교관은 그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프랑스 말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불어 많이 쓰거든요.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안 배운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아프리카 같은 후지국 와서 싫다고 막 그 말 안 배워요. 그런 외교관들이 있어요. 빨리 위에 손 써가지고 선진국으로 미국 쪽으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발령받으려고 윗선에 막 부탁하고 막 그런 짓 한다니까요. 그런 외교관들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외교관들 중에서 대사관들이 대사 외교관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사관이야. 거기 대사야. 가장 높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탄자니아 말로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야 되겠어? 못 해야 되겠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배운다니까. 그런 외교관들이 있다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민수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치인을 뽑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민수 알겠죠? 근데 우리 주변엔 그런 정치인이 있다 없다? 많아요. 내가 뭐 딱히 누구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많아요. 그런 걸 좀 눈여겨보라고요. 알겠죠? 내가 뭐 어느 쪽이다 얘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난 이거 외교관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게 대사관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말 잘한대요. 왜냐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니까요. 근데 윗대가리들은 대통령이 무슨 조폭 보스가 나와바리 나눠주는 것처럼, 야, 너 이번에 나 선거할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너 어느 대사관 해. 뭐 이렇게 나눠준대요.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 와가지고 띵가띵가 놀고 간다는 거야. 대사로 와가지고 그 최고 책임자로 와서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놀다 간대요, 그냥. 그런 나라의 대사관의 대사들이 이렇게 많대요. 어느 말단 외교관의 그 하소연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잘 살려면 내가 내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내 스스로를 바꿔야 잘 살 수 있죠. 그럼 어떡한다? 여기 줄게 이제. 준다. 그래서 어떡한다? 수용액 중에서 안정해지기 위해 산해리를 합니다. 그래서 HI는 수용액 상태보다 이온화를 해서 산해리를 해서 H 플러스 I 마이너스로 있는 것이 극성이 작은 분자보다 양이온, 음이온으로 있는 것이 당연히 수화에 유리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수화에 훨씬 유리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HI 같은 애들은 물에 들어오면 수화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아까 비교했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봐서도 HI는 또 동시에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거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작은 편이니까 이온화를 하는데도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HCl도 HBr도 HI도 다 잘 일어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수용액 중에서는 HCl, HBr, HI의 평준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준화 효과 기억나죠? 평준화 효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냐면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워렌 버핏이나 우리 눈엔 다 부자지만 저기 뭐냐면 부자지만은 저 누구야? 뭐 빈쌀만 눈에는 그냥 다 쭈구리들이라고 했죠? 그 얘기 했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HCl, HI 계산상으로는 HI 쪽이 훨씬 더 센 산이긴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이온화를 해서 H3O 플러스가 돼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평준화 효과는 수용액 중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그냥 강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박명호 교사가 거기에 수용액이라면 등호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진짜 그 교사의 필기가 이게 다라면 너무 답답한 선생님이시네요. 똑같은 선생님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될 이러면 좀 안 좋지 않나 싶네요.
이런 의미야, 알겠죠? 그런 의미의 필기예요, 이게, 알겠지? 민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효과 한 개가 있는데 그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